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이든 토크입니다. 보내주신 그 마그네슘 자료들 저희가 잘 살펴봤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진짜 중요한 미네랄이죠. 마그네슘 결핍.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왜 부족해지는지, 또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, 그리고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지 궁금증들 오늘 확실히 풀어드릴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마그네슘, 이게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. 뭐 에너지 만드는 것부터 신경 안정, 근육 기능까지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마그네슘 결핍의 주요 증상, 또 원인, 그리고 어떤 보충제를 고르면 좋을지, 관리 전략까지 네,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그 자료들 보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증상이 그거잖아요. 눈꺼풀 파르르 떨리는 거? 아니면 다리에 막 쥐나는 거요. 진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텐데 이게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. 네, 아주 정확해요. 그 신경하고 근육이 제대로 소통하고 또 편안하게 이완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데요. 이게 부족하면 얘네들이 좀 과도하게 흥분한다고 할까요? 아, 흥분요? 네. 그래서 눈꺼풀 떨림이나 근육 경련 같은 게 나타나는 거고요. 심하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만성 피로감으로도 나타나죠. 여기서 더 나아가면 부정맥 같은 심혈관 문제나 불안감, 불면증, 우울감 같은 거 이런 정신적인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. 와, 생각보다 증상이 다양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액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실제 우리 몸 세포 속 마그네슘은 부족한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네. 그래서 수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. 혈액 검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니.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.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족해지는 걸까요? 자료에도 보니까 한국 성인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훨씬 적다고 하던데 단순히 우리가 덜 먹어서 그런 건가요? 섭취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건 맞아요. 특히 요즘 식단이 문제죠. 예를 들어서 곡물 도정할 때요 마그네슘이 80%에서 심지어 96%까지 그냥 사라져버려요. 96%요? 와. 네. 그리고 가공식품 많이 먹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드는 거죠. 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카페인 자주 마시는 거 이것도 마그네슘 소모를 늘리고요. 거기에 뭐 크론병처럼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아니면 특정 이뇨제를 먹거나 술 많이 마셔서 신장에서 배설이 늘어나는 경우 당뇨병 같은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와, 곡물 도정으로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는 건 진짜 좀 충격인데요. 식단만 신경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, 진짜. 그럼 이제 부족하면 보통 보충제를 찾게 되잖아요.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. 자료에도 그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? 흡수율 높은 걸로요. 맞아요. 그 보충제 형태별로 흡수율이나 특성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. 제일 흔하게 보이는 산화 마그네슘, 그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하는 거요. 이건 사실 흡수율이 5% 미만, 굉장히 낮아요. 5% 미만이요? 네, 그래서 주로 변비 완화 목적으로 많이 쓰이죠. 구연산 마그네슘,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흡수율은 좀 더 낮긴 한데 용량이 많아지면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. 일반적으로는 마그네슘에 아미노산을 붙인 거, 킬레이트 마그네슘 형태들이 있어요. 킬레이트요? 네, 이런 것들이 흡수율도 높고 위장 부담도 좀 적은 편이에요. 뭐랄까, 마그네슘에 흡수 잘 되는 옷을 딱 입혀준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? 아, 흡수 잘 되는 옷이요? 비유가 재밌네요. 네네. 그렇죠. 예를 들면 글리시네이트는 신경 안정이나 수면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트레오네이트는 뇌 기능, 말레이트는 에너지 생성이나 근육통 완화에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. 최근에는 쌀 바리오 마그네슘 이런 형태도 생체 이용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하하, 흡수 잘 되는 옷 비유 덕분에 이해가 확 되네요. 그럼 어떤 특정 형태가 무조건 이게 최고다, 이런 건 아니고 내 몸 상태나 필요에 맞춰서 고르는 게 중요하겠군요. 바로 그거죠. 어떤 증상을 좀 개선하고 싶은지, 내 소화기관은 예민한 편인지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뭐 심전질환 약물 같은 특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마음대로 드시면 안 돼요. 아, 네, 중요하죠.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돼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.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네요. 꼭 기억해야겠어요.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우선 가장 기본은 식단이에요.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나 견과류, 통곡물, 해조류 이런 마그네슘 풍부한 자연식품 섭취를 늘리는 게 첫걸음이죠.
그리고 칼슘과의 비율도 중요해요. 대략 칼슘 대 마그네슘 비율이 2대 1 정도. 그리고 비타민 D도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고요. 식단이 기본이군요. 네. 근데 식단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맞는 흡수율 좋고 부작용 적은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. 단, 아까 강조했듯이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 상담이 필수고요. 만약에 결핍이 너무 심해서 막 경련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부정맥 같은 응급 증상이 나타난다. 이건 병원에서 황산 마그네슘 주사 같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. 오늘 마그네슘 결핍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. 이 눈떨림 같은 작은 신호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라는 점, 그리고 부족한 원인이 식단 말고도 다양하다는 것, 또 보충제를 고를 때는 흡수율이랑 내 몸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한다는 점까지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이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현대식품 가공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이 대량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영양제를 막 챙겨 먹는 것만으로 이게 충분한 걸까 하는 질문이 들어요. 어쩌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자체의 영양을 좀 더 보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식품 시스템 전체를 고민해 보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거죠.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